자, 이제 12주차입니다. 이제 플립러닝 이제 4주차가 되는데, 이번 주에는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IoT 센서 제어에 관련된 그 부분으로서 CDS, 즉 빛을 감지해서 동작을 하는 그러한 센서를 라즈베리 파이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LED를 켜고 끄거나 아니면 뭐 꼭 LED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뭐 모터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른 응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도 센싱 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이 조도 센서, 이 CDS라고 하는 것인데, 이 조도 센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뭐 광 센서라고 하기도 하고, 광 저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일단 조도 센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아날로그 센서예요. 아날로그 센서고 역시 아두이노나 아니면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SMP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는 아두이노처럼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로 입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요 CDS에서 들어오는 어떤 빛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 아날로그 값처럼 쭉 받아가지고 뭐 숫자로 변화를 처리할 수 있는, 즉 지난 시간에 했던 뭐 DTH11처럼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대한 값을 갖다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CDS라고 하는 이런 소자가 받는 아날로그 신호의 어떤 스레솔드, 높고 낮은 그런 스레솔드에 대해서만 0과 1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디지털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센서의 아날로그 출력 변화의 절대값,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값이 되면은 1이 되고 어느 정도 이하의 값이 되면 0이 되는 그런 절대값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조도 센서는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황화 카드뮴 셀, 카드뮴, 그리고 S는 설파이트죠. 카드뮴 설파이트라고 하는 그런 황화 카드뮴 셀입니다. 요 화학 물질은 특성이 뭐냐면은 빛을 받으면은 요 자체의 저항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조도, 즉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강한 거죠. 100, 이건 럭스입니다. 100럭스일 때는 약 한 1.5kg 정도의 저항값을 가지는데 1럭스에 가까울 때, 즉 거의 빛이 없을 때, 그럴 때에는 약 100kΩ 이상, 10kg에서 100kΩ.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CDS는 완전히 깜깜한, 즉 빛이 전혀 없게 되면은 저항값이 한 3메가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저항값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밝은 전등 아래에 놨을 때에는 한 1kg 정도까지 저항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값 변화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라즈베리 파이에 GPIO에 들어가는 전압값이 3.3V를 넘느냐, 3.3V를 넘으면은 1이 되는 것이고 3.4V 이하가 되면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DS의 바이어스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에 입력에 들어간 전압값을 조절하게 되는데, 원래 이 CDS를 사용해서 이 광 센서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기본 응용 회로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 놔가지고 CDS의 출력값을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받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의 증폭 기능을 이용해서 R2에 나타나는 전압값, 이 값이 이 CDS에서는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R2는 큰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변화값을 R2의 값을 측정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이 CDS의 빛의 수강량,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하는 걸 측정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본 회로, 즉 CDS 한계와 트랜지스터 한계로 구성되는 이러한 회로가 기본 회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험하는 회로에서는 TR 회로를 쓰진 않고 그냥 CDS와 저항만 가진 바이어스 회로만 가지고, 즉 이 앞부분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회로만 가지고 빛의 양을 감지해서 0과 1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CDS의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하게 될 것이고, 저항을 연결하는 다른 한쪽은 플러스 연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항과 CDS의
묶인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제 GPIO, 라즈베리 파이의 GPIO 입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R1 값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출력으로 나가는 전압값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이 예제에서는 지금 현재 225ohm짜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저항값이 얼마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요 CDS가 요것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요 절대적인 저항값, 어두웠을 때하고 밝았을 때 절대적인 저항값이 CDS마다 제품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요 저항값을 원래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쉽게 할 텐데, 글쎄요, 그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DS는 어쨌든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전자회로에서 사용하는 기호로는 이렇게 저항 표시에다가 동그라미 친 다음에 빛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빛 표시는 뭐 두 개일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어요. 뭐 귀찮으면 여기 그림처럼 빛 표시를 갖다가 안 쓸 때도 있습니다. 뭐 맘대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저항 표시와 동그라미, 그리고 외부 빛 표시가 한 개가 있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험할 내용은 이 CDS를 사용해서 조도, 즉 빛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LED를 동작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라즈베리 파이는 아두이노하고 달리 아날로그적으로 이 CDS의 입력값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0과 1, 즉 디지털로만 받기 때문에 이 CDS로부터 나오는 출력 전압이 하이냐, 즉 3.3V를 넘느냐, 아니면 로우냐, 즉 3.3V보다 아래냐, 그것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CDS에 들어오는 빛에 따라 가지고 CDS 저값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앞에서 본 요 CDS 회로 그림 있죠. 요 CDS 회로를 통해 가지고 출력으로 나오는 요 핀 A로 나가는 요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이하고 로우가 바뀌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CDS의 위쪽에 5V 걸려 있고, 만약에 CDS에 빛이 들어왔는데 CDS의 저항값이 만약에 1kg가 됐다. 그런데 만약에 요 저항이 1kg다, 마찬가지로 써볼까요? 이것도 1kg다. 요게 1kg가 됐고, 그리고 요것도 1kg였다 원래. 그러면은 저항이 1대1이니까 전압도 1대1로 되겠죠. 따라서 핀 A에 나가는 전압은 2.5V가 됩니다. 그러면 3.3V 아래니까 이건 여전히 0, 즉 로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 저항이 0.5kg다, 즉 500ohm이다. 이렇게 됐을 때 CDS에 빛을 비췄는데 CDS의 저항이 1kg가 됐다. 그럼 저항값 P가 2대1이 되는 거죠. 그럼 전압이 이쪽은 2, 이쪽은 1이 되는 겁니다. 즉 5V를 갖다가 2대1로 나눠가지고 뭐 예를 들면 대략 뭐 한 1.5V하고 3.5V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 0.5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1.5V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핀 A로 나가는 전압은 1.5V, 다시 말하면은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저항이 예를 들면 2kg예요. CDS에 빛을 가했더니 이 CDS의 저항값이 1kg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됐죠. 1대2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쪽이 3.5V가 되고, 정확히 3.5V 아닙니다. 대충 3.5V라고 얘기하죠. 이쪽이 1.5V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핀 A로 나간 전압은 요 2kg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다시 말하면 3.5V가 되는 것이죠. 그럼 3.5V를 넘어가니까 이번엔 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하이로 인식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전기공학적인 원리를 갖다가 약간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전기공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이런 뭐 센서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디지털 신호 인, 아웃을 통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뭐 IoT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CDS의 신호 입력, 여기서 말하는 요 핀 A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CDS하고 바이오스 저항 사이죠. 요 라인은
말하자면은 CDS로부터 나오는 출력 값 전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요 값은 와이링 파이 0번 옛날 그 파이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표가 17번이 되겠죠. 요 와이링 파이 0번 연결합니다.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그 포트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뭐 마음대로 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를 바꿨다 그러면 그 바꾼 포트로 세팅을 바꿔야 줘야겠죠. 그 다음에 요 CDS에 들어온 빛에 따라 가지고 전압값이 하이냐 로우냐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LED를 하나 붙입니다. 요거는 이제 와이링 파이 일반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바이어스 저항, 요 저항값을 갖다가 연결해야 되는데 요 LED에 연결하는 요 저항은 이거는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니까 요걸 낮추면은 LED가 밝게 불이 켜질 것이고 요 값을 크게 하면은 LED가 어두워지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문제는 요 CDS에 붙어있는 요 저항인데 요 부분입니다. 이거인데 요 저항이 얼마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빛을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 해도 하이로우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내 하이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내 로우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회로와 그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실험을 해보는데 만약에 빛을 뭐 완전히 가리고 또는 빛을 아주 밝게 비추고 그런데도 변화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은 물론 제일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회로가 정확한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정확한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한번 이 저항값을 바꿔보기 바랍니다. 다른 값으로. 여러분이 저항을 갖다가 이제 뭐 몇 개 샀을 테니까 그걸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또는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이 저항값을 낮추거나 한번 높여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혹시 집에 멀티미터가 있다면은 멀티미터를 가지고 요 CDS의 양단의 전압과 그래 요 저항의 양단의 전압 요걸 재보면 되겠습니다. 뭐 불편하면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재보면 돼요. 요 저항의 양단값만 재보면 됩니다. 요게 CDS에 빛이 들어왔을 때 3.3V를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그래서 만약에 전압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예, 요 저항을 크게 합니다. 요 저항값을 갖다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값부터는 CDS를 가렸다가 CDS를 빛은 노출됐다 할 때마다 LED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가변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 5kg 정도 되는 그런 가변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저항 대신에 가변장을 연결해 가지고 가변장을 삥 돌리면서 실험을 해보면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사히 구성을 했다. 그리고 제대로 와이링파이 제로 하고 그래 와이링파이 1에다가 LED하고 CDS에 출력 연결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가지고 CDS로부터 계속해서 요 CDS 밑에 있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읽어보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은 뭐 지난주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실험 목표를 CDS의 조도를 변화시켜 가지고 LED가 온 오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CDS.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주는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바꿔가지고 이 LED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조도 센서를 동작시키는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과 메인 함수하고 CDS 컨트롤 함수를 나눴는데 CDS 컨트롤 함수에서는 계속해서 CDS에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와이링 파이 제로에 들어오는 전압값을 읽어봐요. 그게 하이면 다시 말하면 3.3V보다 높으면 그러면 이제 디지털 리드의 값이 하이가 돼가지고 이 부분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LED를 갖다가 하이로 켜고 1초 동안 켠 다음에 꺼집니다. 계속 켜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켜주기 싶다. 그렇다면 안 끄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포르프를 통해 가지고 CDS 값이
디지털 리드 값이 하이였다가 이게 3.3V 이하로 내려간다. 그리고 로우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LED는 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LED를 갖다가 빛이 들어오면은 켜졌다가 꺼지게 할 수도 있고 계속 켜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빛이 감지되면은 LED가 깜빡깜빡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3번만 깜빡거리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조별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겠죠. 메인에서는 항상 똑같지만 와이링 파이 셋업을 하고 핀 모드를 갖다가 CDS 쪽은 인풋으로, 그 다음에 LED 쪽은 아웃풋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CDS 컨트롤을 갖다가 무한 루프를 실행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무한 루프를 안 놓고 이렇게 일정 부분, 일정 시간만 돌아가게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실험을 좀 편하게 하려면 일단은 무한 루프를 해놓고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별로 알아서 한번 조절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에서는 이제 LED1으로 표시를 했지만은, 뭐 LED1으로 표시하든 그냥 LED 표시하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그 기본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름대로의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실험을 수행하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실험은 이런 겁니다. 인클래스에서 각자 이제 조별로 실험할 때 CDS를 갖다 앞으로 손으로 딱 가려요. 그럼 빛이 안 들어가고 어두워지겠죠. 물론 살짝 빛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빛이 가려질 겁니다. 그랬을 때 LED가 꺼져 있는가, 그리고 이번엔 CDS를 갖다가 앞에 손을 치워버려요. 그랬을 때 LED에 불이 들어오는가. 만약에 LED를 가렸는데 불이 꺼져 있고 LED를 딱 노출시키니까 LED에 불이 CDS를 노출시키니까 LED에 불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쉽게 실험이 끝난 아주 행운이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만은 아마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CDS 앞을 갖다가 가리는 걸 치워가지고 노출시켰는데도 LED 안 켜진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CDS 출력이 3.4V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CDS의 저항이 너무 큰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휴대폰 있죠? 요 휴대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라이트 있죠, 요거. 라이트. 예. 요걸 가지고 CDS 앞에 딱 대가지고 아주 밝은 빛을 갖다가 CDS 앞에 놔주게 되면은 CDS의 저항값이 상당히 밑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1km 가까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아마도 LED가 켜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켜진다. 그렇다면은 저항값을 갖다가, 즉 이 바이어스 저항을 갖다가 더 크게 늘려보기 바랍니다. 근데 무작정 크게 늘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은 요 핀 A의 전압값이 무조건 3.4V를 넘게 돼가지고 뭐 CDS를 가리건 아니면 이제 노출시키건 간에 무조건 불이 켜져 버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조절이 되는 적당한 값의 저항값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게 요 실험에서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CDS 앞을 갖다 손으로 가리고 떼고 했을 때 LED가 켜지고 꺼지는 동작이 된다. 그렇다면은 한번 현재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장소에서도 잘 되는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 다음에 또 그 장소 잘 되는가, 즉 주변의 빛이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럴 때도 잘 동작하는가 한번 반복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 인클래스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과제, 인클래스, 그다음에 포스트클래스를 다시 얘기해 보면은 앞에서 봤던 이런 이제 기본 프로그램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파라메타나 아니면 이제 저항값을 바꿔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장소를 옮기면서 3번 이상 최소한 뭐 집, 뭐 야외, 아니면 뭐 카페 이런 데 식으로 옮겨가면서 한번 꼭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마도 환경이 변하면은 뭔가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험을 다 끝냈으면은 이제 실험실에서 보고서 작성해야겠죠. 예, 보고서 이름 확인하고 보고서에다가 실험실에서 결과 LED 온 오프 동작하는 그런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2장 이상 포함을 해가지고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그 CDS를 갖다가 가렸을 때, 뗐을 때, 그럴 때 LED가 온 오프 되는 동작이 들어가는 그런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린 다음에 동영상 링크를 갖다가 실험 실습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동영상을 LMS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링크만 넣으면 됩니다. 자, TDS 실험이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잘 적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도중에서는 저항값 문제 때문에 실험이 아무리 해도 LED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항을 상당히 여러 가지 값으로 바꿔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항 자체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변 저항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쓴다면은 굉장히 편할 텐데 혹시 학교에 들리는 학생이 있다면은 한번 실험조교에게 가변 저항 하나 좀 달라. 그러면은 말 잘하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은 좀 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그렇지만은 실험 실습이란 게요. 꼭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안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느 조는 잘 되고 어느 조는 잘 안 될 거예요. 사실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험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만 잘 안 됐을 때 무엇 때문에 잘 안 됐는가,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거 갖다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어떤 그 실험을 하는데 한 방에 딱 돼가지고 끝낸다 이런 것이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그랬지만은 실패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실패가 없이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실험 실습 아마 어떤 조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특히 전자공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실험입니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하지만 그런 그 실험상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이런 IoT 전자공학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 공학 쪽에 기술을 갖다 여러분들이 키우는데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클래스하고 포스트클래스를 진행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